자, 6단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원소의 개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집합의 표현법 하면서 한번 건드려 봤었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집합이 이런 걸 뭐다 치자. 1, 2, 3, 6. 자, 6의 약수인 거 바로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 뭐 했어? n의 A라고 썼지. 자, 주어진 A 집합 원소 4개 들었어. 저걸 갖다가 국어처럼 주구장창 구구절절이 설명이 아니라 주어진 A 집합의 원소는 4개야 라는 기호는 다음과 같은 기호를 써서 뒤에다가 숫자만 딱 써주시면 되죠. 뭐 몇 개냐고. 이 내용을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것에 대한 좀 부연 설명 여러 내용을 좀 더 덧붙일 거야. 첫 번째, 자, 무조건 이 괄호 안에 집합의 이름만 오는 건 아닙니다. 쟤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셔도 돼요. 위에 있는 집합 자체를 갖다가 아예 써 넣어도 된다는 거지. 같은 뜻인 거야.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저런 형태로 어떤 집합만 나타내요? 아니요. 주어진 부분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이런 것처럼 어떤 집합의 이름이나 집합 자체가 아니라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다른 것도 올 수 있죠. 자, 집합의 이름을 써도 되고요. 집합 그 자체를 써도 되고요. 집합의 연산식이 와도 됩니다. 자체가. 3가지 내용이 다 와도 돼요. 그러니까 식 자체가 집어넣어도 돼. 뭐 교집합, 차집합, 뭘 넣어도 상관없어. 뭐 예를 들어서. 자, A집합 갖다가 1, 2, 3, 6 잡았어. 자, B집합, 뭐 1, 2, 4라고 합시다. 이 상태에서 뭐 하자? 자, N에 A-B, A-B 하자. 자, 이렇게 해서 저 같은 연산식을 통째로 집어넣어서 찾아도 된다라는 거지. 물론 이것도 어떻게 써도 돼? 쟤를 갖다가 1, 2, 3, 6 교집합에 1, 2, 4라고 쓰셔도 돼요. 똑같은 거예요. 어떤 식으로 써도. 그러면 찾는 건 없지 않잖아. 그냥 찾으면 돼. 뭐 하면 돼? 이것의 결론적인 집합의 원소의 개수만 쓰면 되거든. 따라서 뭐가 돼요? 굳이 만들지 않아도 바로 보이잖아. 1, 2, 예, 몇 개? 2개. 이런 식으로. 됩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들은 저런 형태의 꼴. 자, 앞에 부분 여기서 했던 건 의미가 없고요. 이제는 어떤 연산적 형태가 들어가도 된다라는 걸 보이고 싶은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연산 내용을 집어넣어서 하다 보니까 실수가 생겨. 하면 안 되는 내용들이 있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잡아주려고. 그리고 어떤 특정 공식들을 좀 만들어 볼 거고요. 자,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학생들이 조금 실수라는 것이 생길 것이냐. 자, 쓰고 계신가요? 좀 지웠으면 좋겠는데. 저쪽 지울게요. 그래서 첫 번째, 차집합. 학생들이 실수를 되게 많이 합니다. 차집합. 자, A라는 집합에서 B라는 집합 빼제. 그것의 결론적인 집합의 원소가 몇 개냐. 그러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다? 예. NA 빼기 NB.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자, 결론적으로 다음 것들 쓰시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왜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볼까, 이거? 자, A집합, B집합. 잘 봐보자. 자, 요 두 집합 가지고서 저 차집합 만들어 볼게요. 그럼 해주게 되면 만약에 요 내용대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 자, A집합 원소 몇 개? 4개. B집합 몇 개? 3개잖아. 그렇지? 그럼 요 내용으로 따지면 얘는 4개고 요거 3개여서 계산하면 1 나와줘야 되는데 직접 A-B라는 저 집합을 만들면 자, A집합 1, 2, 3, 6이고요. B집합은 1, 2, 4입니다. 근데 저번에 집합의 연산하면서 보여드렸죠. 자, 차집합의 원칙 첫 번째, 똑같은 공통 원소 지운다. 두 번째, 자, 남았어 지우고
남은 것들 중에서 뒤에 남아있는 집합의 원소는 버린다. 그럼 갖다 써야 될 건 얘하고 얘만 써야 돼. 됩니까? 따라서 차집합하면 결론이 뭐가 나와? 쟤는 3, 6 나와야 돼. 몇 개야? 2개죠. 2 나와야 돼. 안 맞아. 안 맞는다고. 내용상. 아시겠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 전에 얘기했을걸? A-B라고 쓴 건 의미상의 기호다. B를 뺀다라고 썼지만 실제로 B를 빼는 건 아니거든. 내용돼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거 뭐 있었어? A-B는 어떻게 쓸 수 있었다? A라는 집합에 실제로 빠지는 건 교집합 빠지는 거지. 맞습니까? 기억나나요? 자, A-B라고 쓰긴 쓰지만 원래의 뜻은 뭐다? A에서 교집합을 빼는 거다. 이것이 원래 뜻인 거지. 얘는 의미고. 근데 이걸 또 어떻게 써도 돼? A와 B와의 합집합에서 B를 뺀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아니면 아예 연산하기 쉽게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라고 전에 교집합, 아니다, 집합의 연산에서 차집합에 대한 성질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었습니다. 이거 잊어버리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저기에 있는 저 A-B라고 하는 차집합은 어떤 식으로 써야 된다? NA-NA-B라고 쓰셔야 돼요. 이게 맞는 거죠. 아니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B집합을 빼던가, 아니면 얘로 하던가. 쌤, 뭘 제일 많이 하는데요? 뭐 호불호가 있겠지만 보통 제일 많이 하면 요거? 요 정도? 저렇게 해석해서 쓰셔야 됩니다. 자, 차집합 상당히 많이 실수합니다. 은연중에 이거 써서 많이 틀립니다. 조심해야 돼. 첫 번째, 저 내용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 이거 잊어버리면 집에서 밥 먹지 마. 굶어. 자,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좀 지울게요. 이거 지울게요. 자, 두 번째는 뭐 조심할 부분이라보다는 조금 학생들이 이해를 잘 못한 경우 있어서. 자,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 집합 연산 4가지였죠?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그런데 실제로는 3가지라 그랬어. 왜? 여집합도 차집합이거든, 실제. 자, 여집합 뜻이 뭐였어? A의 여집합 그러면 무조건 전체 집합에서 자기 자신을 뺀 거. 그쵸? 따라서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래버리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해라? 쟤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다음과 같이 U 빼기 A, 전체에서 A 뺀 걸로. 그러니까 A의 여집합이다라는 것에 대한 연산식은 없어요. 아니면 그냥 찾던가. 그냥 찾던가. 따라서 계산 어떻게 할까? 자, 웃긴 건 뭐냐면 얘는 얘가 돼. 쟤는 상관없이. 왜요? 뭐 와야 돼? 교집합 와야 되지. 그죠? 앞에 집합에서 둘의 교집합이 와야 돼. 뺄 때. 그럼 이것도 앞에 집합에서 뒤에 뭐 와야 돼? 전체 집합과 A와의 교집합 와야 되는데 전체 집합과 A와의 교집합이 A잖아. 그래서 상관없다는 거지. 그래서 전체 집합 묶였을 때는 그냥 빼도 상관이 없어요. 내용 되겠습니까? 다음과 같이 해석해서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알려는 드리지만 실제로는 별로 의미가 없어. 왜? 그냥 단순하게 전체에서 뺀 거니까 전체 몇 개면 A가 10개래. 몇 개인가 보다. 금방 나오지. 굳이 이와 같은 과정 거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우선 내용적인 부분은 이렇게 파악 한번 해봅시다. 자, 세 번째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뭐냐? 이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써놓긴 했지만 이것도 계산한 방법이 따로 존재를 하게 돼. 저 부분 봐야 돼. 그게 세 번째.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A 집합과 B 집합을 싹 다 더할 거야, 개수들을.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식의 실수가 생기느냐? A 집합과 B 집합의 원소 다 더할 거니까 개수를 더하면 되겠네? 하면 또 틀리지. 왜? 이건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되게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자, A 집합 있고요. B 집합 있습니다. 전체 원소가 몇 개인지 알고 싶어. 그래서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싹 다 더하고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싹 다 더했는데 잘 보시면 여기 두 번 센 거지. 그쵸? 실제로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이거 잘못됩니다라는 거죠. 왜? 겹친 부분이 있다라는 거야. 따라서 무조건 뭐 해야 돼? 그냥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교집합 한번 더 빼야 돼. 왜? 두 번 세서. 되나 여기까지? 물론 요 식 자체가 만약에 A하고 B가 서로 소였다라면, 자, 만약에 서로소라면 그때는 뺄 거 없지. 서로소면. 그잖아. 그래서 서로소라면 그때 A와 B와의 합집합은 신경 쓸 거 없이 NA 더하기 NB 쓰시면 돼요. 요때 빼고는 전부 다 뭘 생각해줘야 돼? 항상 교집합 거리를 빼주셔야 돼요. 왜? 개수만 따질 거니까. 우리가 집합의 원칙이 뭐였어? 똑같은 원소 두 번 쓰지 않잖아. 그지? 그런 것들 때문에. 자, 근데 자, 원래 이 집합이 옛날에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런 걸 배워도 한 단계 더 업해서 배운 게 없었는데 이제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이걸 좀 더 업해보려고. 집합 두 개만 갖고 합집합하기에는 아직 우리의 머리가 너무 남아돌아. 그래서 조금 하나 더. 뭐? 선생님, 집합 3개짜리도 돼요? 당연히 되죠. 이것도 만들어 보려고. 그럼 어떤 식으로? 얘도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해석이 가능하죠. A 집합, B 집합, C 집합. 자, 똑같이 가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다 개수들 더할 거니까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B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 다음에 C 집합의 원소의 개수. 싹 다 더했어. 그랬으면 NA 더하기 NAB 더하기 NAC 했는데, 자, 위에서 한 거 생각해 봐야 돼. 더해놓고 겹친 거 다 뺐다. 그쵸? 그럼 어디 겹쳤어? 봤을 때 지금 A와 B의 교집합 겹쳤고 B와 C도 겹쳤고 C와 A도 겹쳤대. 그래서 한 번씩 다 빼버리려고. 자, A와 B와의 교집합 한번 빼고 B와 C와의 교집합도 한번 빼고 C와 A와의 교집합도 한번 빼자. 그죠? 자, 전체 더한 다음에 겹친 부분이 있어서 한번 빼고 뺐어. 근데 문제가 생겼어. 자, 이 가운데 부분. 이 몇 번 겹쳤어? 3번 겹쳐져 있지. 근데 몇 번 뺐어? 3번 뺐어. 그럼 지금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지금 뻥 뚫려 있는 상태야. 따라서 결론적으로 한 번 더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식을 만들어낸 게 어디서 쫓아다 만든 거 아니야? 벤 다이어그램 색칠하면서 만든 거야, 그냥. 형태는. 내용이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꼭 보셔야 되는데, 물론 이것도 꼭 이렇게 수식을 가지고 꼭 풀란 법은 없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얼마든지 풀고요. 나는 주로 벤 다이어그램 씁니다. 선생님 이거 뭐하러 했어요? 나중에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에 대한 어떤 미지수가 막 결합되는 게 있거든. 그때는 벤 다이어그램이 안 돼. 그때는 이런 수식 가지고 문제 풀 때가 있어.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우선 식은 외우고 계셔야 되는데 아무런 사전 내용 없이 그냥 외우면 못 외워.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진 식이라는 걸 봐야 돼, 형태. 별로 없지 않습니다. 딴 거 없잖아. 다 더한 다음에 겹친 것만 빼. 이 개념인 거거든. 그래서 특별하게 어려운 케이스는 아니니까 잘 보시면 이해가 될 거라는 거지. 자, 그럼 바로 문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네 문제 딱 풀고 실라니까. 자,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지워도 되죠?
자, 63번 가봅시다. 어디 보자. 63번. 자, 조건. 전체 집합 30개, A 집합 20개, B 집합 15개,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4개. 자, 저런 4가지의 조건식이 있대. 자, 우린 뭐 하자? 이거 샀지? N의 A, 교, B는 몇 개일까요? 얘 찾지? 자, 방법은 두 가지. 그려서 찾던가 수시로 찾던가. 우선 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자, 아까 썼을 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아까 썼었습니다. 얘 썼죠? 근데 보니까 여기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있어. 그럼 어차피 등식이잖아, 이거 지금. 그럼 이 상태에서 요거랑 얘를 위치 바꿔도 될까 안 될까? 상관없죠. 이항이니까. 이항시키는 거야. 상관없잖아. 따라서 주어진 교집합을 다음과 같이 쓰셔도 되죠. 이렇게. 돼요? 됩니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공식만 있는 건 아니야. 교집합도 가능해, 저렇게. 됐나, 여기까지? 그럼 이제 우리는 얘만 계산하면 돼, 얘만. 얘만 계산하자. 자,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해? 써있잖아, 저게. 자, A집합 몇 개? 20개 더하기 B집합 15개 빼기, 어머, 모르겠어. 왜? 선생님, 저게 합집합인데 맨 마지막에 있는 거 빼고는 합집합의 조건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자? 해석하자. 뭔 뜻일까? 해석하자. 자,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 이 상태로 보면 솔직히 우리가 뭔가 집합의 연산을 갖다 해석하고 싶은데 여집합 기호가 너무 많이 들었으면 해석이 잘 안 돼. 이게. 그래서 여집합 기호를 좀 줄여보려고. 자, 잘 보니까 A에도 붙어있고 B에도 붙어있대. 그러면 뭔가 우리가 법칙적 내용을 써서 간단히 할 수 있는데요. 괄호 땅 치고 C 딱 빼도 되지. 무슨 법칙? 프랑스 파리 생각합시다. 느 모르간의 법칙. 프랑스어 같아, 느낌이. 느 모르간 법칙. 즉 끄집어내고 바꿔주고. 다음처럼. 되나요? 집어넣는 것도 드모르간 법칙이지만 빼내는 것도 드모르간 법칙이야. 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석해? A와 B와의 합집합, 여집합. 자, 아까 뭐라 그랬어? 여집합은 항상 뭐라고? 전체에서 자기 자신 뺀 거라고. 그쵸? 따라서 뭐가 돼요? 쟤는 전체 집합에서 A와 B와의 합집합 뺀 거라고. 됩니까? 그래서 주어진 걸 어떻게 해석해도 돼? 쟤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아니지?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뺐다라고 해석하셔도 된다는 거지. 되겠습니까? 그럼 뭐야? 이 몇 개? 이거 30개. 그럼 이게 몇 개? 26개. 끝났네. 26개. 되죠? 따라서 답은 몇? 9. 자, 이렇게 수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 첫 번째. 이런 방법 첫 번째. 조건들을 잘 해석해가지고 정리해서 만들어내는 거야. 형태를. 두 번째 방법. 어떤 거겠어? 수식으로 연산해서 풀어 아니면 그려지 뭘. 그려서. 자, 펜 다이어그램. 난 그릴게요. 자, 전체 집합 안에 30개 있대. 자, A 집합 안에 20개 있대. B 집합 안에 15개 있대. 그러면 나머지 쟤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자, 우리가 지금 연산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 때는 이거 쭉 가서 계산을 했지. 그죠? 근데 이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뭔가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 전부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만 보면 돼? 딱 요까지만 보면 돼. 요까지만. 왜? 여기까지만 봐도 해석이 돼. 이게 뭐야? 합집합의 여집합이면 합집합 바깥쪽인 거잖아. 그쵸? 즉 4가 어디 있겠어? 여기. 아래 내려가서 저까지 가지 않아도 여기가 합집합의 바깥쪽이구나, 여집합. 이건 금방 나와요. 형태가. 이해되겠습니까? 자, 지금 뭐 찾는 거예요, 우리?
이거 찾으래. 여기 안에 몇 개 들었을까? 저 찾을 거야. 그래서 저기 있는 내용을 전부 다 구구절절이가 아니라 딱 이 부분에서 6까지만 만들면 바깥에 4가 있는 걸 알아서 뭐 할 수 있어? 아, 그러면 전체 30개니까 여기 4개 있으면 여기에 26개가 있었겠구나 알 수 있겠지. 그죠? 근데 딱 보면 바로 보여야 돼. 쌤 이상해요. A 20개, B 15개 더하면 35개인데요. 왜 26개죠? 9개만큼 겹쳤다는 소리겠지. 그잖아. 그래서 바로 나오지. 아, 저기 9개 들었겠나. 물론 이렇게 서술형 쓰면 안 되죠. 서술형 만약 문제 나오면 저거 써야지. 실제로는. 하지만 어떤 객관식 개념이라면 바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는 걸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용 됩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Do you understand? 맹. 자, 63번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아마 저절로 항상 이런 벤 다이어그램을 쓰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있을 거야. 특별하게 어떤 조건 안에 미지수라든가 이렇게 해서 막 좀 복잡해서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저렇게 풀어야 되는 아주 특수한 문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거의 대부분은 다 요걸로 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고요. 왜? 장점이 있어, 장점이. 해석을 끝까지 안 해도 알아라는 장점이 있어서 이게 쓰는 거지. 딴 이유는 없어. 아시겠죠? 이해되겠어? 네. 자, 다음 갈게요. 64번이요. 자, 이것도 뭐 비슷하네요. 이쪽 지울게요. 어쩌? 빠밤. 배고파. 큰일 났다, 씨. 야, 수업하다 쓰러지면 재빨리 입에 뭘 넣어주면 돼. 알겠지? 그럼 일어날 거야. 야, 너 저번에 가영이 네가 초코파이 중에 먹었다 미나쌤한테 욕 뒤지게 먹었어. 왜 애 걸 뺏어 먹는 데는 둥 뭘 겁박을 했냐는 둥 막 협박을 했냐는 둥. 아니다. 애가 그냥 준 거다. 나 진짜 아무 짓도 안 했다. 아니라고 애가 헌혈에 가서 싸운 걸 갖다가 그걸 또 뺏어 먹냐고 막. 어우, 진짜 씨. 나중에 한마디 해줘. 아니라고 네가 그냥 준 거라 얘기해줘. 알았지? 아, 정말 진짜. 응? 아주 나의 인간성까지 의심을 하고 있더라니까. 오늘은 헌혈 안 했냐? 자, 봅시다. 뭐야 지금? 자, 전체 집합 주어져 있고요. X 집합이 14개 있고요. Y 집합이 8개 있더래. 이거는 한번 난 그냥 지금 계속 벤 다이어그램 얘기하고 있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건 벤 다이어그램밖에 안 된 게 뭐냐 하면, 자, 지금 구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n의 x와 y의 교집합, 얘를 찾지. 만약 수식을 쓴다라면, 그러면 앞에서 지금 계속 배웠던 바에 따르면 이걸 계산을 해야 되거든. 딱 해가지고 이렇게요. 근데 쓸 수가 없어. 왜? 몰라. 아예 생짜로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수식으로 썼다고 해서 의미가 별로 없는 거야. 내용적인 부분 자체가. 그래서 나는 아예 이해하기 쉽게 얘를 안 쓰려고. 그래서 뭐 하자? 자, 뭐 찾재요? n의 x와 y의 교집합.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석을 좀 해봅시다. 전체 있고요. x 있고요. y 있어요. 여기에 20개, 요거 14개, 8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요 값의 최대값, 최소값이야. 합집합의 개수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겹쳐지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겹쳐진 부분 많으면 교집합이 많을 것이고, 겹쳐진 부분이 별로 없으면 교집합이 적을 것이고, 그걸 찾아보재. 최대, 최소 어디 부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인가, 그걸 알아보재요. 자, 그러면 어떤 식 볼 거냐? 한번 봐보죠. 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저것의 최대값, 최소값. 자, 값이야. 크게 최대값, 자, 최대값, 최소값.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는 계산식에 의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을 해봐야 돼. 어떤 생각? 자, 생각해봐. m이라고 하는 부분 최대값을 볼 텐데, 자, 교집합이란 것은 어쨌든 간에 겹친 부분이지. 맞나요? 얘기해서. 자, x집합, y집합. 겹칠 거야. 그럼 최대한 많아지면 많이 겹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교집합 개수가 늘어나겠지. 쫙 했어. 그러면 교집합 개수가 제일 많아지려면 아예 포개어지면 되겠네? 맞나요? 그럼 교집합 제일 많잖아. 더 이상 많을 수가 없어.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 포개졌대. 몇 개? 14개. 몇 개? 8개. 포개어진 교집합 개수가 이거보다 많이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잖아. 교집합이란 것은 두 대상물이 겹쳐진 것의 개수인데 겹쳐진 게 이 8개보다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말이 안 되잖아. 얘 14개고 8개인데 교집합 10개요. 어디서 나온 거야? 갑자기 생토마키 2개 어떻게 나오는 거야? 안 되거든. 따라서 최대값은 어떨 때 생긴다? 최대값은 딴 거 없어. 두 집합 중에서. 두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작은 것. 이게 최대값이야. 저거보다 많을 수가 없어. 절대로. 따라서 최대값은 보자마자 딱 나와. 아, 8. 되나 여기까지? 헉! 경찰아! 이거 피곤해. 이거 힘들어. 가수 학교도 안 다니잖아. 뒤진다. 야, 이런 자, 그럼 최소값은요? 자, 최소값은요. 겹쳐진 부분이 계속 없어져야 돼. 쭉쭉쭉쭉쭉쭉쭉. 가장 클 때는 아예 이렇게 돼 있으면 가장 좋겠지. 0. 맞아요. 그 최소값은. 근데 이렇게 되려면 문제는 이거야. 어쨌든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도 얘네들이 전부 다 전체 집합 안에 들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아예 다 벌어져 있으면 얘 14개, 8개 합치면 22개잖아. 어머, 합집합 기껏해 20개인데? 따라서 아예 떨어져 있을 수는 없어. 그래서 주어진 부분에서 여기는 교집합이 최소가 되려면 한도 끝도 없이 벌어질 수는 없지만 그 벌어진 정도에 대해서 얘를 만족하면 돼요. 뭐가? X와 Y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인 경우. 그러면 최소값을 갖는 거야. 무조건. 왜? 이거보다 더 많이 벌어질 수는 없거든. 항상. 내용 돼요? 그럼 끝났지? 자, 합집합이 전체의 집합인 경우 몇 개? 22개. 전체는 20개. 2개 차이 나네? 그게 뭐겠어? 그게 교집합. 그래서 여기는 딴 게 아니라 이걸 기억하셔야죠. 최대값은 뭐다? 두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작은 것이 무조건 최대값입니다. 고민할 것도 없어요. 물론 문제를 좀 더 응용하면 좀 다른 내용이 나오겠지만 그 전까지는. 그 다음에 최소값이 되는 경우는 두 집합의 합집합이 전체의 집합과 같아지는 경우 그때의 교집합이 최소입니다. 더 이상 작게 나올 수는 없어. 내용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해서 문제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되죠? 자, 두 문제 더 합시다. 따라. 자, 빨리 끝낼게요. 쉬어도 되는데 만약 여기서 끊으면 녹화하는 게 좀 애매해서 이따 두 문제만 하고 다시 끊어야 되거든. 빨리 끝낼게. 자, 65번. 말이 많다, 야. 어느 학급의 학생 40명 중에서 A은행의 통장 갖고 있는 학생이 28명, B은행의 통장 갖고 있는 학생이 16명, A은행과 B은행의 통장 중에서 어느 것도 갖고 있지 않은 학생 4명. 자, 뭐야? 밑줄 글자. A은행과 B은행의 통장을 모두 갖고 있는 학생 몇 명이니? 자, 얘는 한번 수식으로 써볼까요? 자, 전체 40명. 자, A은행 통장 28명. 자, B은행의 통장 몇 명이야? 16명. 자, 이 두 번째 줄 문장이 문제인 거지. A은행과 B은행의 통장 중 어느 것도 갖고 있지 않은 학생. 자, 얘는 뭐라고 했다고? A은행의 통장을 갖고 있는 집합이라 했어. 그럼 A은행의 통장 갖고 있지 않은 학생이면 얘겠네요? 그죠? B은행의 통장을 안 갖고 있는 학생의 집합. 얘겠네? 그지? 그럼 뭐야? 둘 다 안 갖고 있대. 동시에. everybody.
뭐겠어? 그리고겠어? 또는 이겠어? 그리고죠. 그리고면 무슨 집합이야? 합, 교. 에이. 뭐야? 교. 또는 이 합집합. 그리고가 교집합. 교집합. 해서 이렇게 표현되죠. 이렇게. 몇 명이야? 4명. 이게 중요한 거야. 문장으로 쓰여져 있는 걸 수식화시킬 수 있어야 돼. 조건화시킬 수 있어요. 이게 힘들어. 근데 이것도 숙달되면 쉬워지죠. 지금은 아직 어떤 국어적인 해법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근데 이것도 나중에 보면 책을 좀 읽은 학생인지 안 읽은 학생인가 좀 티가 나. 이게 솔직히 책들 좀 읽으신 안 물어볼랜다? 근데 어제 물어봤다가 진짜 저쪽에서 아주 그냥 가관인 대답들을 들어가지고 경찬아, 나 어제 저쪽 청계관에서 네 얘기했어. 다음관에 쉬는 시간에 시집 읽고 있는 학생이 있더라. 나 정말 감명받았다 진짜 해가지고 애들이 막 깜짝 놀라. 시요? 어떤 애가 시가 뭐야? 농담이고 그렇게 말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뭐가 됩니까 지금? 모두 갖고 있는 학생. 즉 결론은 이게 찾지. 이거 찾지. 자, 이 문제는 지금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앞에서 했었던 63번이랑 똑같아. 63번이랑 숫자는 틀리지만 63번과 65번은 같은 문제야. 숫자만 제외하고. 63번은 아예 이걸 주어진 상태에서 풀어봐야 문제인 거고 65번은 문장으로 줄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식만으로 풀어봐 문제인 거야. 내용은 똑같다라는 거죠. 형태가.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 힘들어요. 상당히. 내용 되겠습니까? 딴 거 없어. 거기 주어져 있는 문장이 어떤 집합을 나타내는 거냐. A 통장 갖고 있지 않은 학생, B 통장 갖고 있지 않은 학생, 둘 다 안 갖고 있는 학생. 이런 개념들. 그러니까 합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 이 개념을 확실히 좀 찾아보셔야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래버리면 어렵진 않죠. 뭐 수식 써도 되고요. 얘만 해석하면 되잖아. 근데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A 여집합, B 여집합이면 드모르간 법칙 써서 다음과 같이. 그래서 썼던 거 그대로 전체에서 뺀 거니까. 뭐가 돼? 전체 40이거든요. 얘 36명인가 보죠. 그렇죠? 그래서 식은 뭐가 되겠습니까? 쟤는 자 NA 더하기 MB의 N의 A와 B와의 합집합이니까 그대로 써버리면 쟤 28명, 요거 16명, 요거 36명 이렇게 되겠죠? 됩니까 여기까지? 답은 8. 뭐 어렵진 않습니다. 이제 딴 거 없어요? 문장 형태를 해석할 수 있겠는가? 요거만 확실히 봅시다. 자, 이제 집합의 마지막 문제. 자, 집합의 마지막 문제. 자, 66번. 자, 어느 화장품 가게를 방문한 고객 35명 중에서 반지를 착용한 고객이 12명. 쓰면서 볼까요? 자, 전체 35명. 자, 반지가 몇 명? 12명. 자, 목걸이가 몇 명? 요거 18명. 반지와 목걸이 중에서 어느 것도 착용하지 않은 고객 A명. 야, 이거 갑자기 급 귀찮아졌어. 왜? 쓸라니까. 이해가 날 것 같아. 자, 35명. 반지, 목걸이. 그래서 여기에 12명, 18명. 자, 이거 문제. 반지와 목걸이 중에서 어느 것도 착용하지 않았다. 둘 다 안 찬 거잖아. 그죠? 그럼 그 A명은 어디다 쓸까? 어디다 쓸까? 반지도 안 차고 목걸이도 안 찼어. 어디에 있어? 여기죠. A. 여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합집합 바깥쪽. 헐? 자, 그래서 뭐 하지? 저 A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지. 자, 우리는 여기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답니다. 그럼 생각해봐봐. 이 A라는 부분이 바깥쪽이야. 이 바깥쪽. 자, 이 바깥쪽 이렇게. 자, 저 바깥쪽에 A라는 학생 수가 최대가 돼야 돼.
그러면 딱 생각해봐. 이 빗금친 부분이 최대되려면 상대적으로 이 합집합이 줄어들면 되지. 그쵸? 그래서 뭐가 되겠어? 합집합은. 반지와 목걸이의 합집합이 최소인 경우지. 그때 A는 최대값을 가질 거고, 반대로 A가 최소값을 가지려면 반지와 목걸이의 합집합이 최대인 경우죠. 맞습니까? 그러면 잡아보자. 어떤 두 집합이 있는데 두 집합의 합집합이 최소가 돼야 돼. 그러면 아예 이렇게 겹쳐져 버리면 이게 최소 아니야. 말 되겠어? 아예 어떤 집합이 다른 집합을 포함하고 있으면 이게 최소야. 그쵸? 그럼 어떤 경우겠어? 최소면 아예 12명, 18명, 아이고야 12명 들어갈 수 있네. 반지 낀 애들이 전부 다 목걸이 차고 있으면 될 거 아니야. 돼요? 즉 최소인 경우는 몇 명? 아예 합쳐져서 포함돼서 얘가 18명인 경우. 맞습니까? 돼요? 그럼 A의 최대값은 몇이겠어? 35에서 18 뺀 것이 A니까 이때는 17명.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얘는요. 반지와 목걸이 착용한 사람이 최대인 경우. 자, 두 집합의 합집합이 최대일 땐 정해졌어. 아예 안 붙어있으면 돼. 이게 최대야. 전체 집합 안에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그럼 보시면 반지 12명, 목걸이 18명. 더하면 몇 명이야? 30명이잖아. 전체 35명이잖아. 그러면 저 전체 집합에서 따로 떨어져 있어도 돼? 안 돼? 되거든요. 그치? 따라서 최대인 경우는 몇 명일 때겠어? 최대인 경우. 이거 30명일 때야. 따라서 A라는 값의 최소값은 5명이겠죠. 말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M과 스몰 m과 라지 m의 합은 22 나오겠습니다. 자, 얘는 숫자 자체 17, 15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경우에 최대 최소인 경우를 따질 것이냐 요 형태만 확실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내용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자, 요까지 해서 집합은 끝을 낼게요.